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슈 브리핑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제학 박사 이창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번 네.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였나요? 네,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승리 사건, 버닝썬 사건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버닝썬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수 승리 씨는 성접대와 해외 도박, 탈세, 마약 유통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승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퍼져 있는 그러한 불법 행위, 만연한 불법 행위의 문제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비단 승리에서 시작됐지만 승리 소속사였던 YG 그 양문석 대표, 네. 양문석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러브 시그널이라는 클럽도 탈세 행위로 이번에 부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정경 유착, 그걸 떠나서 신종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예인이라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공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공인이 스스로가 광고, 홍보, 투자 모든 면에서 일반인보다는 우위에 있어요. 다만 그렇게 우위에 있는 걸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이 않고 불법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수사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경찰 수사가 처음에 굉장히 유착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죠. 네. 더욱이 현직 경찰과 관련돼서는 기소나 구속이나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버닝썬 이문호 대표와 결부된 마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종 범죄, 유통, 투약, 성범죄 이런 거에 관해서도 지금 수사가 미진하고 이문호 대표는 또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은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또 고 장자연 씨 사건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그 두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부실하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지난 그대로 진실 규명을 하고 그리고 범법 행위가 있어서 처벌할 것은 강력한 처벌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유독 버닝썬 사태를 가지고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사태고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그러한 어떤 유착관계다 그렇게 했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버닝썬 클럽 거기를 어쨌든 연계돼 있고 옹호한 현직 경찰총경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또 대기 발령 상태일 뿐입니다.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마치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여당의 실정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경찰 수사가 미진합니다. 이러한 경찰 수사가 미진한데 권력기관이 유착이 된 사건을 권력기관이 수사를 한다?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김학의 사건 그리고 장자연 사건 모두 다 특검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또 연예계 전반에 퍼져 있는 이미 제보가 들어와서 불법이라고 밝혀진 그러한 사건 전체에 관해서도 특검에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이런 권력형 비리나 또 검경의 부실 수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수처를 도입하자 하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라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도입된다면 대통령 직속의 또 다른 권력기관의 탄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작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무리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하지만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사건 드루킹 사건이죠. 그것도 경찰이 초기에 수사가 미진했어요. 물론 특검이 도입돼서 김경수 지사는 최종 1심에서 법적 구속이 되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땠습니까? 그 실형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적폐로 몰면서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사법 정당성을 위협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걸 봤을 때 또 다른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의 탄생이라면 과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을 가지고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에 큰 틀에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라고 발표까지 했는데요. 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걸 두고 이제 기자들이 심상정 의원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 물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기자회견할 때나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백브리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백브리핑이라는 거는 이제 카메라는 다 끄지고 녹음기는 돌아가요. 그때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국민들은 계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완전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계산한 복잡한 계산 산식을 알 필요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크게 몇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네. 선거 연령 인하는 뭐 내리겠다. 18세로, 만 18세로. 그거는 네. 뭐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의석은 300석으로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늘리지 않고 다만 네. 지역구를 줄여서 225석, 비례를 늘려서 75석을 하겠다는 건데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어떤 정당이 40%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120석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어요. 그럼 10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당이 10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연동률 50%를 정해서 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 한 바퀴 돌고 나서도 비례대표 75석을 못 채우면은 다시 배분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자, 권역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정당별로 배정받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이 권역별로 받은 정당 득표, 권역별로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를 따져서 다시 정당 내에서 권역별로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절차를, 복잡한 절차를 한 2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계산 산식이 한 4차례 정도 필요합니다. 그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6년 전에 이 원서조차 내지 않았다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그러한 사실 때문에 어쨌든 당시에 KT 전직 임원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됐고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김성태 의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직 임원, 당시에 임원이 다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은 결과는 명백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김성태 의원에 따라서 이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또 정가변 의원의 아들로까지 KT 특혜 채용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각종 경제 실정, 그리고 버닝썬 사태에서 비롯된 권력형 게이트, 그리고 북핵 문제, 이러한 각종 이 정부 여당의 악재를 덮으려고 이거를 악용한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어쨌든 KT 법무실에 근무하지만 대기업 5군데를 합격한 상황에서 선택해서 갔다. 그래서 조금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특혜와는 비거리가 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가변 의원도 2005년도에 내 아들이 채용됐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채용 비리가 일어났다는 얘기냐, 야당 의원을 상대로. 그 말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철저한 수사는 KT 비호 특혜 비리는 철저 수사해야 되지만 네. 그것을 마치 물타기 하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정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제 위정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족 노조, 이런 데서 모든 채용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공기업 채용 비리도 노조에서 시작된 게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정자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사전적인 조치, 법적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사전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채용이나 아니면은 채용 절차에 있어서 실무부서가 인터뷰에 나서는 그런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